자, 오늘 할 내용은 통계학을 여러분들이 왜 배우는지, 그 다음에 통계가 뭔지를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Why do you study statistics라고 돼 있죠. 왜 여러분들은 통계를 배우는지. 중고등학교 시간 때 통계학이라고 배웠잖아요. 제일 끝에 보면은, 그죠? 순열조합 이런 거 기억나시죠? 순열조합, 미분적분 하는 것들이 뒤에 보면은 통계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통계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평균. 그죠? 평균이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 없죠. 그죠? 그래서 모든 데이터를 다 더해서 n분의 1 한 게 평균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평균을 내는 공식은 다 알고 있고 평균에 대해서 개념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그죠? 그만큼 우리 일상생활에 통계가 일반화되고 보편화되어 있는데 실제로 통계라 그러면 되게 많이 어렵게들 생각하더라고요. 그 통계가 어려운 이유는 여러분들이 통계 시간에 배우는 확률이라는 거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죠? 평균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죠? 평균, 표준 편차 이런 거 할 때는 괜찮은데 갑자기 확률이 넘어가면서 보건 추출, 비보건 추출, 흰 공, 빨간 공이 들어왔다 나갔다 막 지 맘대로 막, 그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갑자기 멘붕이 오죠. 갑자기 공이 왜 들어가나 안 들어가면 좋을 텐데, 그지? 공이 들어왔다 나왔다 지 맘대로야, 그죠? 그래서 공이 들어왔다 한 번 들어온 공이 안 나가는 경우는 순열에 의해서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고 공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때 다시 보건 추출로 되는 거는 조합이다. 뭐 이런 얘기를 어렴풋이 기억나는 사람이 있으면 아주 훌륭한 사람이고 대부분은 제가 교수님이 무슨 얘기 하나 다 그렇죠? 하도 오래전에 들었던 얘기들이라서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수학 시간에서 통계를 배웠기 때문에 되게 어렵게 배웠어요. 그리고 계산하는 거 위주로 배웠기 때문에 이거를 도대체 언제 쓰고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계산하는 걸로만 배웠다는 거죠. 뭐 시그마도 나오고 막 공식 n 팩토리얼 r분의 뭐 그래서 밑에 가고 뭐 느낌표도 나오고 막 이러잖아. 그죠? 전혀 다 생소한 얼굴이야. 안 배웠어요? 배웠죠? 그죠? 통계는 수학 1이잖아. 그지? 문과도 다 통계는 다 배우는데 뒤에 넘어가면서 이제 그렇게 워낙 어렵게 배우다 보니까 계산하는 것만 배우다 보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통계에 대해서 통계 너무 어려운 거야.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옵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 지금 과목이 2학년에 어떻게 보면은 필수, 경영을 하려면은 이제 통계는 기본적인 필수 과목이거든요. 앞으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 통계를 모르면은 경영에 있어서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과목의 기초가 경영에서는 회계하고 통계가 기본 베이스입니다. 그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꼭 들어야 돼요. 근데 회계학 원론은 기본 기초기 때문에 다 듣는데, 그러니까 필수기 때문에 다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되는데, 통계는 필수로 안 해놓다 보니까 많이들 어렵다고 중고등학교 때 어렵게 배웠기 때문에 저 과목은 들어가면은 맨날 저런 것만 배울 거야 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 회피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대학교의 교육이라는 거는 고등학교하고 틀리게 그냥 무조건 외워, 암기해 이게 아니거든요. 도대체 이 과목을 왜 배우는지를 알아야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통계를 배워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경영에서 통계가 왜 필요하죠? 도대체 이 과목을 왜 배우는 거예요? 도대체? 왜 배워? 그냥 계산하려고 옛날처럼 중고등학교 시간에 수학 시간에 계산했던 거?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고등학교 선생님한테 제가 몰매 맞겠지만, 그죠? 그런 거는 지금 우리가 하는 수업 시간에는 큰 의미는 없어요. 수식 계산하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왜? 요즘은 패키지가 다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SPSS라는 패키지를 이번 수업 시간에 사용할 겁니다. 거기 보면 여러분들이 옛날에 어렵게 계산했던 미분적분으로 막 계산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버튼 하나로 끝나요. 1초면 돼. 막말로 얘기하면 1초면 답이 나와. 옛날에 몇 시간씩 했던 것들이. 그래서 그런 개념을 몰라도, 계산하는 것도 몰라도 실제로는 통계 패키지들이 알아서 다 계산해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수식을 배울 필요는 없어요. 물론 그 수식을 배우는 목적은 이론적으로 이게 어떻게 계산했는지 이론으로 알기 위해서 배우지만 실제로는 계산하는 건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하는 거, 요번 우리 수업 시간의 이름도 경영 통계죠. 이게 정확하게 이름을 붙이자면 경영 통계 분석입니다.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시간에 배웠던 거는 통계학이라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평균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계산이 되고 수치적으로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은 중고등학교 시간에는 수능 보기 위한 문제풀이 위주로 다 배웠잖아요. 그죠? 통계도 문제 푸는 하나의 문제예요. 그죠? 수능을 보기 위한 하나의 문제로서의 통계를 배웠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직장생활을 하거나 경영에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목적으로서의 통계를 배워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하고 회피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번 한 학기 동안에 여러분들이 배울 내용은 통계학적인 관점에서의 경영 통계가 아니고요. 통계 분석을 배우실 겁니다. 말 그대로 SPSS라는 프로그램이 데이터를 집어넣어주면 자기가 알아서 다 계산이 돼서 나와요. 근데 문제는 이 값이 뭘 의미하는지는 알아야 되죠. 그죠? 도대체 이 값이 뭘 의미하고 얘가 내가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도움을 주지? 이런 부분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을 이번 시간에 배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는 통계학을 배우는 게 아니고 통계 분석에 나온 결과치를 해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만 배울 거예요. 물론 수식이 많이 나옵니다. 저희 PPT 보시면 수식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수식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수식은 언제 쓸 거냐? 그냥 이해하는데 이렇게 계산되는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실제로는 그 수식을 이용을 해서 SPSS 패키지라는 것들이 다 계산해서 답을 만들어줍니다. 답은 구해줍니다. 여러분들은 구해진 답이 뭘 의미하고, 그래서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이 값을 어떻게 해석해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이번 한 학기의 목적이 그겁니다. 그래서 통계학을 배우는 게 아니고 통계 분석을 배운다. 그래서 통계 분석이란 여러분들이 어떤 경영학에서 다양한 의사결정 문제에 부딪힐 건데, 제가 조금 있다가 이 다음 슬라이드 보면 다양한 문제 의사결정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런 문제 닥쳤을 때 과연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기업에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되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서 의사결정을 내려주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경영학을 다른 말로 하면은 측정학이라고 합니다. 측정, 매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경영학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내려서 어떤 전략을 도출하려고 그러면 내가 지금 내 현재 위치가 어딘지를 파악해야 되죠. 그러면 내 현재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를 분석해야 됩니다. 분석하는 거는, 분석이라는 말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기업의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내가 분석 작업을 해서 내 현재 위치가 어딘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렇게 파악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게 바로 통계 분석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통계 분석을 모르면 여러분들이 기업에 들어가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물어보면은 저는 기업에 들어가서 기획하고 싶어요, 마케팅하고 싶어요, 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죠? IT 쪽 가는 사람들 빼고. 그죠? 경영정보 하는 사람들은 이제 IT 쪽으로 가게 되고, 일반 경영하게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물어보면 저는 들어가서 기획 좀 하고 싶어요. 그다음에 마케팅 하고 싶어요. 영업은 죽어도 안 하려고 그래, 다들. 그죠? 앉아서 뭘 하고 싶어 하는 여러 가지 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기획 파트죠. 기획의 대표적인 게 뭐냐? 분석하는 업무입니다. 그 분석하는 업무를 뭘 가지고 분석을 할 거예요? 그 도구가 있다는 거죠, 경영학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영을, 기업에서 왜 경영 전공하는 사람들을 왜 많이 선호하는지 아세요? 뽑는데? 다른 전공들보다. 왜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수업들에서, 경영학에서 배우는 수업들은 이런 방법론들을 많이 가르쳐줘요. 기업에서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배우죠.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배우는 게 그거잖아요. 뭐 마케팅 원론이라든가 뭐 소비자 행동론 이런 거 보면 기업에서 쓰는 다양한 방법론들을 학문적으로 배우는 거잖아요. 그걸 배워갖고 나가면 기업에서 일을 시키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습득이 빠르고 여러분들이 더 잘 업무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경영학을 하는 사람들을 기업에서는 제1순위로 뽑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올라가는 학문들, 앞에서, 뒤에서 이제 배워야 될 많은 학문들에 있어서 기본 백그라운드는 회계학하고 통계학입니다. 회계학은 돈의 흐름을 계산하는 거고요. 올해 얼마가 들어왔고 얼마가 나갈 것인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배우는 게 회계학이고요. 기존에 있던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그래서 오늘 얼마나 벌었지? 그러면 내일은 얼마 벌 수 있어? 이런 걸 예측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내년도에 기획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필요한 부분들이 그런 것들을 기획하려고 그러면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예측해야 되는데 그런 분석과 예측에 필요한 학문이 바로 통계라는 부분입니다. 자, 되셨죠? 그러면은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간단한 예로 여러분들이 이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학교에 있잖아요. 그죠? 학교에서의 의사결정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커피 자판기가 있어요. 그죠? 1층에도 있고 2층, 3층에도 다 있어요. 커피 자판기의 용량이 200ml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제가 학생처장이라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정한다 그러면 학생들이 와가지고 자꾸 뭐라 그래요? 그 커피가 용량이 작아요. 조금뿐이 안 나와요.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막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학생처장이라면. 학생들 말이 맞을까요? 아니면 커피 자판기 용량은 200ml가 맞을까요? 아니면 실제로 학생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용량이 작을까요?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문제가 있잖아요. 의사결정, 기업에서 의사결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돼? 학생들한테 야, 아니야 200ml가 맞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실 거예요? 아니면은 업체에다 전화해서 학생들이 이렇게 불만이 왔는데 물 좀 더 보충을 해서 200ml까지 맞춰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제 일단 학생처장이 학생 입장이니까 기업체에다 얘기하겠지. 그죠? 여기 관리하는 사람한테 200ml가 아니라고 얘기하겠죠? 그 사람이 맞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맞다라고 얘기하면 아니, 근거를 대보세요. 왜 200ml가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맞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그 다음에 무슨 작업을 할 거예요? 어떻게? 말 잘했어요. 물증을 제시한다. 무슨 물증을 어떻게 제시할 거예요? 응? 커피 사가지고 미리를 재요? 오케이. 몇 개를? 커피마다? 아니, 2층에 있는 자판기 하나라고 생각해 봅시다. 저 자판기만 문제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커피를 빼서 용량을 잰다. 오케이. 평균을 비교한다. 그럼 몇 개를 뽑아야지 될까요? 5개? 10개? 20개? 30개? 그런데 뽑았어. 그런데 198ml가 나왔어요. 평균. 200ml가 아니네? 맞아? 2ml는 손해볼 수 있어? 응? 그럴 때는 뭐라 그럴 거예요? 응? 아예 190ml다. 그러면은 몇 ml가 차이가 나야지 여러분들은 200ml가 아니라고 할 거예요. 1ml라도 작으면 아니라고 할 거예요. 2ml? 3ml? 응? 그 정도는 그냥 넘어가? 아, 나는 그렇게 못하겠는데. 응?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업체 입장에서 보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니 저는 1mm라도 손에 못 보겠어요. 나는 그런 입장이에요. 무조건 200ml가 돼야 돼. 199ml도 난 안 돼. 어떤 학생은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어떤 학생은 아이 뭐 그 정도야 봐주시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죠? 다들 의견이 다 틀릴 거란 말이죠. 이 의견을 그러면 어떻게 객관적으로 증명해서 모든 사람이 납득할 수 있게 해줄 거예요. 이게 의사결정이잖아. 그죠?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푸는 방법들은 다양한데 우리가 주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객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아까 전에 얘기 나왔던 것처럼 주관적인 문제 해결은 일단 주먹이 센 놈이 이기지, 그 다음부터는. 그죠? 여러분들도 문제 닥치면 주먹이 센 놈이 이기잖아요. 그죠? 그런 거냐? 아니면 객관적으로 통계적 방법에 의한 해결 방법이냐? 이 부분이 이제 걸리게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전에 그러면 몇 개를 뽑아야 되고 도대체 몇 밀리리터가 차이가 나야지 우리가 그걸 하게 되느냐?
이 부분들을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게 통계적 해결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일단 그 전에 이 부분이 이제 제가 앞부분에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통계학에서 했던 이런 여러 가지 확률, 정기분포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안 쓸 거고요. SPSS가 우리가 자동으로 계산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통계적에서는 확률이라는 게 필요한데 도대체 여러분들이 매번 배웠던 그렇게 어려워했던 확률이라는 게 도대체 뭐고 왜 흰 공이 들어왔다 나갔다 왜 자꾸 그래야 될까? 흰 공, 검은 공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뭐 이런 거를 왜 계산해야 되죠? 도대체 어떤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걸 계산해야 될까? 여태까지는 계산하기 때문에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계산을 했잖아요. 근데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수학 시간에 배우는 여러 가지 이제 수식들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수학 공식들을 쓴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문제에 닥쳤을 때 어떤 문제에 닥쳤을 때 어떤 해결 방법을 통해서 풀어야 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앞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학기는 그 고민을 하자는 겁니다. 같이. 통계에서는 10개의 방법론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는 어떤 방법론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게 기본적으로 한 10가지의 통계 분석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10가지의 방법론을 여러분들이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닥쳤을 때 이 문제는 A라는 방법론이 있으니까 A라는 방법론으로 내가 풀어야 돼. 이거는 B라는 방법론으로 풀어야 돼. 이거를 배우게 될 거라는 겁니다. 계산은 SPSS가 자동으로 다 알아서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요. 아까 전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런 문제. 자, 학생처장에 보면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과연 용량이 200ml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다음에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보면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베스킨라빈스 보면은 320g이에요. 파인트 용량이. 그죠? 아이스크림 무게만 320이야. 통 무게까지 합치면 332g이 돼야 돼. 336g인가? 모르죠? 그런 것도 모르지. 그죠? 주는 대로 먹죠? 거기 뭐 써있어요. 320g은 아이스크림 용량만 무게고, 컵이 있잖아. 컵 무게가 그게 12g인가 16g인가 그럴 거예요. 그거를 포함하면 336g이 돼야 돼. 쟀을 때, 320g입니다라고 갖고 오면은 더 주세요. 그래야 돼요. 컵 무게가 있잖아. 340g을 넘겨서 갖고 와야 됩니다. 자, 그런데 과연 제대로 갖고 오고 있어? 안 갖고 있어? 여러분들 과자 사 먹죠? 과자 용량이 뒤에 적혀져 있어요. 과연 그게 제대로 맞을까요? 응? 맞아? 딱 맞다고 확신해? 이런 거 검증할 때. 또는 제가 어떤 제약회사 들어갔는데 연구부서에 들어갔어요. 새로운 진통제가 개발됐어. 기존의 진통제는 먹으면 5시간 진통 효과가 나와요. 근데 새로 개발된 거는 5시간 20분 정도 진통 효과가 있어. 그럼 과연 이게 효과가 있어? 없어? 한두 시간 효과가 있어야지 효과가 있다라고 봐야 되나? 아니면은 10분이라도 더 효과가 있으면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되나? 뭐 이런 의사결정 문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화장품 회사에 들어갔어요. 이제 신제품을 개발해야 돼.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한테 어떤 제품을 팔아야 돼요? 여성들 많이 있죠? 여성들 20대에서 선호하는 제품 브랜드가 뭐예요? 일단은 가격 아니면 품질. 품질보다는 가격일 거예요. 그죠? 화장품, 일단은 학생들은 화장품이 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50대 가격 싼 거 별로 필요 없어요. 일단 얼굴에 바르면 금빛 나야 돼. 그죠? 비싸더라도 금빛이 화사사한 게 주름이 막 없어지면서, 그죠? 아이클링 되고, 그죠? 막 이런 걸 원한단 말이죠. 기능성을 원한단 말이죠. 그러면 나는 어떤 고객한테 어떤 제품을 새로 팔아야 되나요? 그럼 그런 걸 의사결정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이 기업에서 마케팅 부서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마케팅 부서 들어가서 신제품 개발하는 기획서 갖고 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톱밥으로? 주변 사람한테 물어서? 도대체 어떻게 그런 정보들을 취합해서 그런데 그런 정보들은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말이죠. 그럼 그 다양한 의견들을 어떻게 종합해서 하나의 의사결정을 어떻게 내릴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는 무슨 제품에 20대를 위한 무슨 제품에 기능성이 있는 거 없는 거 가격 위주로 가자 디자인 위주로 가자 이런 기능을 추가하자
뭐 이런 의사결정을 어떻게 내릴 거냐는 거죠. 이제 그런 다양한 의사결정들이 있는데 이런 의사결정을 객관적으로 푸는 방법이 바로 통계학 분석 방법이라는 겁니다. 통계적 분석 방법. 여기서 의한 것처럼. 자, 그런데 통계적 해결 방법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잠깐 앞에 나와 있던 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자판기 용량이 200ml라고 했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답이 다 나왔어요. 여러분들 일반 상식적으로 푸는 문제죠. 그러면 커피 몇 개를 뽑아가지고 재죠. 그래서 우리가 용량을 재서 평균 얼마인지를 잽니다. 왜 평균을 쓰죠, 그런데 갑자기? 왜 평균을 쓸까? 평균을 쓴다고 누가 얘기했죠? 왜 평균을 써? 그냥 모든 게 다 똑같지 않아요? 저 기계에서 나오는 모든 용량은 다 똑같지가 않아? 응? 아니야? 자, 기계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기계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차라는 게 존재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통계학을 왜 배우느냐? 통계학은 오차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차는 왜 생길까요? 오차가 왜 생겨? 오차는 늘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떤 말에서는 맞고, 오차가 왜 생길까? 자, 일각 한번 봅시다. 자, 제가 지금 우리 수업에 듣는 학생들의 키를 알고 싶어요. 키. 이게 문제야. 내가 알고 싶어 하는 문제는 그거예요. 우리 요번에 경영통계 듣는 사람이 20명 정도, 20서너 명 되는데, 우리 학교 학생들, 아니, 우리 경영통계 듣는 학생들의 키가 어떻게 되지? 이걸 알고 싶어요. 방법, 첫 번째, 22명이니까 다 조사하면 되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는 학생들이 10,000명, 20,000명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방법이 있죠. 많이 들었어. 무슨 방법?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샘플 조사. 다 아는 말이에요. 샘플이 뭔지는 알죠? 그죠? 여러분들이 흔히 쓰는 용어야. 샘플 뽑아서 쓰면 되죠. 샘플의 의미가 뭐예요? 그 중에서 몇 명만 대상으로 조사하겠다는 거죠. 왜 샘플을 왜 써? 그런데 갑자기? 다 조사하면 되잖아. 지금 통계에 대한 전반적인 걸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샘플을 왜 쓰지? 샘플 안 써도 되잖아. 맞습니다. 샘플 안 써도 돼요. 왜 샘플을 써? 다 조사하면 되는데. 우리 20명이잖아요. 20명 다 조사해서 키를 잽니다. 그러면 키 몇 센치? 근데 일일이 한 명 한 명의 키를 다 얘기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평균이라는 말은 이 집단을 대표하는 하나의 수치로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해주기 위해서 쓰는 값이에요. 그게 평균의 의미예요. n분의 1의 의미보다는 n분의 1을 하는 거는 수학적으로 n분의 1을 하라는 얘기지, 평균의 진짜 의미는 이 집단을 대표하는 하나의 수치를 내가 알고 싶기 때문에 평균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 계산하는 공식이 n분의 1이라는 거예요. 수학 시간에 그냥 n분의 1이라는 것만 배우잖아. 근데 평균의 의미가 뭐냐? 이런 거는 모르잖아요. 왜 평균을 쓰는지 도대체. 평균을 왜 계산해야 돼? 왜 평균을 써야 돼? 나중에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어쨌든 평균이라는 의미는 이 집단을 대표하는 하나의 수치로서 평균이 쓰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조사해. 22명, 23명. 그러면 키가 165cm 나왔어요. 아, 그러면 경영통계 듣는 학생들의 전체 키는 165cm입니다. 저는 그걸 알고 싶어서 답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내가 답을 알았어, 몰랐어, 지금? 알았죠? 끝. 여기는 오차가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문제가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오차라는 게 뭐예요? 오차가 뭐야? 평균 계산해서 165cm 나왔잖아. 가정입니다, 이거는. 답 하나 나왔어. 끝. 근데 갑자기 아까 전에 또 오차라는 얘기가 또 나왔잖아. 오차는 샘플하고 연결돼서 나옵니다. 자, 지금 우리의 가정은 뭐냐? 모든 걸 내가 다 조사할 수 있다라는 가정에서 지금 구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조사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10,000명, 20,000명이다. 그럼 내가 10,000명, 20,000명 다 조사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한 100명, 200명 샘플 조사하죠. 여러분들이 길거리 나가면서 설문조사 많이 받죠? 뭐 한다고 설문조사 해달라 그러잖아. 그게 뭐예요? 그 중에 샘플을 고른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몇 명을 통해서 내가 조사하고 싶어. 아까 전에 화장품 같은 경우에 나는 20대를 조사하고 싶어. 20대 여성. 그러면 지나가는 20대 여성을 제가 골라가지고 샘플링을 해서 모든 대한민국의 20대의 모든 여성을 다 조사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한 100명, 200명, 300명. 그러면 샘플은 몇 명 이상으로 하면 좋아요? 다다익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겁니다. 뒤에 가보면은 도대체 지금 샘플 조사를 몇 명을 해야 되는 거지? 샘플 조사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들고 가면 돼? 그럼 어디서? 종로? 광화문? 어디서 조사해야 돼? 그냥 우리 집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들 붙들고 가면 돼? 아니면 특정 대학교 가서 조사하면 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뒤에 가보면 이제 그런 게 나올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실제로는 모든 걸 다 조사를 못해요. 아까 전에 200ml, 자판기 200ml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조사를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저 자판기가 만들기 시작한 시점부터의 커피, 첫 번째 나온 커피 용량이 있겠죠? 그거부터 저 자판기를 폐기하기 전까지의 그게 뭐 5년이 되든 3년이 되든 모든 걸 다 조사를 해. 그러니까 저 자판기에서 뺀 모든 커피 용량을 다 조사를 해요. 그러면 실제로 저 자판기의 실제 정용량이 나오겠죠. 그죠?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그걸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샘플을 뽑습니다. 샘플을 뽑는데 이 샘플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모든 기계장치들은 정확하게 출력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조금씩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게 뽑았을 때는 201ml가 나왔어. 근데 그 다음 걸 뽑았더니 199ml가 나왔어. 조금씩 차이가, 오차가 존재한다는 거죠. 샘플들마다. 만약에 우리가 200명을 다 조사를 여기가 23명이다. 23명을 다 조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통계학에서는 전수조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알고 싶어 하는 거는 23명의 평균 키를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다 조사를 못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조사를 할 때 되면 모든 사람을 다 조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특정한 샘플을 갖고 조사를 하는데, 자, 여기 보면 나오죠. 샘플을 몇 개 뽑느냐에 따라 가지고 값이 틀려져요. 왜? 기계장치가 정확하게 모든 값을 다 뽑아내지는 못하거든요. 조금씩의 오차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특정한 오차들을 뽑을 때 이렇게 뽑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키를 이렇게 재요. 23명을. 나는 다 조사를 못해. 그래서 그 중에 나는 10%만 조사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23명이니까 뭐 반올림해서 3명 정도 뽑겠죠? 자, 이렇게 3명을 뽑았어요. 이렇게 3명. 키가 크네. 몇 센치야? 키 179, 176, 174. 합치면 176이네. 우리가 실제로는 23명의 키를 다 조사를 하면 원래는 165가 나와야 되죠. 근데 이렇게 뽑았더니 어떻게 돼? 176이 나와. 이거는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뽑힌 거겠지만, 그죠? 어쨌든 이 세 사람은 그러면 우리 수업 듣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 수업 듣는 사람이죠? 이 안에서 뽑은 거잖아. 그죠? 이 안에서 우리는 3명을 임의로 뽑았어요. 이게 샘플의 의미예요. 자, 그런데 지금 보는 것처럼 샘플은 내가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돼요? 실제로는 165cm가 나와야 되는데, 물론 이제 극단적으로 뽑아서 그렇겠지만 165보다 좀 커졌죠. 이렇게 뽑았어. 여성들만 뽑아봅시다. 여성들 뽑았더니 160cm가 나왔어. 미안해. 그런 의미는 아니야. 어쨌든 뽑았더니 160cm가 나왔어.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했다 그러면 원래는 165가 나와야 돼. 샘플을 뽑더라도. 그런데 샘플은 어떤 문제가 생겨요? 어떻게 내가 샘플링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 조사를 못하기 때문에 샘플을 뭐 10%든 20%든 내가 그 샘플을 조사할 때면 항상 어떻게 돼요? 내가 실제로 알고 싶어하는 그 값을 딱 정확하게 조사를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그 정확한 165cm를 알려고 그러면 어떻게 조사해야 돼요? 다 조사해야 돼요.
모든 사람을 다 조사해야 돼. 그러면 내가 정확하게 그 값을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다 조사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때 모든 사람을 다 조사하기는 극히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샘플링을 가지고 조사를 하는 겁니다. 왜? 전수조사를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샘플을 조사하는 거지, 다 조사할 수 있으면 다 조사하면 좋아요. 그럼 내가 진짜 알고 싶어하는 그 값을 정확하게 알 수 있잖아. 23명 다 조사하면 165cm 키, 내가 알고 싶어하는 그 값을 정확하게 알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 3명, 10%를 뽑는다, 20%를 뽑는다, 또는 50%를 뽑는다, 일정 부분을 뽑아요. 이제 샘플의 개수는 나중에 알려드릴 거예요. 몇 개 이상의 샘플을 뽑아야 우리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치가 나온다라는 거를 객관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나중에.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통계학은 전수조사를 못하기 때문에 샘플링을 조사를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통계학의 확률이 쓰인다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죠? 통계학을 하는 이유, 우리는 전수조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이 뭐예요? 샘플을 조사합니다. 근데 샘플을 조사하면 어떤 문제가 나와요?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게 뭐였어요? 오차가 생긴다. 그 오차의 의미를 이제 아시겠죠? 오차라는 거는 내가 실제로 알고 싶어하는 그 값을 실제로는 몰라요. 지금 우리는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했지만 실제로는 어느 누구도 몰라. 다 조사하지 않는 이상은 내가 원하는 진짜 값이 얼마야 라고 누구도 얘기를 못 해주는 거죠. 그렇지만 통계학적으로 우리가 그 모집단에서 그 전체에서 일정 부분을 뽑아서, 그걸 샘플이라고 했죠. 뽑아서 그 사람의 값을 가지고 전체 값도 이럴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예측을 해요? 확률적으로. 100% 정확하게는 예측을 못 하겠죠? 아, 나는 100% 이거 맞아. 샘플을 뽑았는데 어떻게 100%를 예측해요? 그럼 불가능해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샘플을 뽑아서 예측을 하는 건데, 샘플을 가지고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진짜 그 값, 아까 전에 여기서 봤던 키, 23명의 키의 진짜 값은 얼마야? 라고 내가 100% 예측해 라고는 절대 누구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학에서는 몇 퍼센트로 얘기하느냐? 95%의 확률적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아, 내가 95%도 확률적으로 크죠? 95% 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데 이 키의 범위는 내가 샘플에 구한 값을 가지고 진짜 그 값은 이 정도 될 거야 라고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자, 지금 3가지 용어가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어요? S로 시작되는 샘플로 한다. 두 번째, 샘플을 했더니 뭐가 있다? 오차가 있다. 그 오차를 가지고 진짜 그 값을 예측하기 위해서 뭘 쓴다? 확률을 쓴다. 이게 통계학이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한 학기 동안에 배울 내용이 이겁니다. 여러분들 통계 왜 배워요? 그거 샘플 조사하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하는데 그 오차를 확률값으로 예측할 거야. 이게 통계예요. 3단어로 정리가 되죠. 통계란 뭐예요? 샘플 조사. 단어로 얘기합시다. 여러분들 문장으로 외우면 못 외우잖아. 그죠? 제가 이제 앞으로 매주마다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들 통계가 뭐예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3가지. 아니, 뭐부터? 샘플 조사. 두 번째, 오차. 세 번째, 확률. 거기다 말만 붙이면 되죠. 3가지는 샘플 조사, 오차, 확률. 통계학의 기본 개념입니다. 샘플 조사를 한다? 그렇게 하니까 오차가 발생한다? 오차를 가지고 내가 진짜 그 값을 예측해야 되니까 확률적으로 95%를 정확도를 가지고 예측할 수 있는 그 값을 내가 찾아낸다. 이게 통계학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럼 순서대로 배우겠죠? 제일 앞에 뭐부터 배울까요, 그러면? 샘플 조사하는 것부터 배우겠죠.
왜 샘플 오차를 그래서 배웠죠? 아까 전에 그래서 그 오차를 정확하게 통계적으로는 무슨 말로 쓰냐면 표본 오차. 표본 오차라는 말을 씁니다. 샘플링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표본이죠. 표본, 그 표본의 오차의 범위를 구하는 확률,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확률이라는 개념을 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됐죠?